오늘은 화면을 좀 바꿔봤는데 잘못 눌렀는지 빨갛게 나오네. 왜 이렇게 됐지? 이 포샵 화면을 설정을 좀 이상하게 해서 빨갛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도 해보는 거고, 근데 빨간 옷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 포샵을 해준다길래 별로 포샵이 잘못됐습니다. 네, 오늘 조금 늦었는데 4시 3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아재님 왜 입장 안 했지? 잠깐만요. 제가 아직 4시가 된지 모르고 5시로 착각하고 한눈을 팔다가 오늘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입장해 있네요. 저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고, 어제 할 얘기를 다 해버렸어. 이순재 얘기도 해버리고, 지금 이야기할 이슈가 몇 건 없어요. 혹시 오늘 뭐 사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은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광주에서 번지고 있다. 그 외에 정경심 관련 재판에서 조범동이 4년을 받았는데 정경심이나 조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현대사회의 족장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인도의 어떤 재벌 형제가 막 경쟁적으로 개삽질을 해서 파산을 해서 거지가 됐다. 동생이 파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뉴스가 났는데, 뭐, 1,000억짜리 결혼식을 해서 엄청난 재벌 결혼식을 해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우리나라도 이재용이 그때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재용 하는 집 보고 참, 부자 결혼식이나 하고 있다니 진짜 한심한 놈이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 그때 이게 뉴스에 크게 났기 때문에, 이재용이 할 짓 없어. 멍청한 인도 부자 결혼식이나 다니나? 근데 그 사람이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되었어. 이재용 친구가 거지 됐어. 이재용한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지. 뭐하러 그런데 결혼식 같은 데 가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하는 행동이, 형이 뭐 런던 하이드파크 옆에 맨션을 구하면 자기도 그 반대편에 맨션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형이 700억짜리 결혼식을 하니까 자기도 1,000억짜리 딸 결혼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조론으로 말하면 전형적인 이원론의 대칭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개서 안 되겠어요.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안 되지? 이제는 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빨갛나? 네. 옷이 빨개서 그렇지. 지금 정상화됐다가 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도 이런 식으로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단세포적으로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하니까 쟤들은 태극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퀴벌레하고 IQ가 똑같아. 그래서 이원론을 가면 망해요. 이런 논을 가야 흥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필리핀에도 딱 한 번 마닐라에 한번 가봤는데, 고층 빌딩이 거의 뭐 몇십 층씩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그 보니까 녹이 썰어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어. 근데 그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마닐라에 막 공사하다가 중단된 고층 건물이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부자 귀족들이 경쟁적으로 네가 하면 나도 한다 해서 네가 70층을 지어 난 75층을 지을 거야. 어쭈 74층 받고 80층 난 80층을 지을 거야. 어쭈 나는 90층을 지을래. 이런 식으로 고층 빌딩 경쟁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 중단된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돈이 올라오면 토지 귀족이니까 주로 시골 돈을 뺏어 먹겠죠. 시골에서 그 농노들이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하면 그걸 팔아서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는 누구 땅, 주로 군부 세력들이 여기서 저기까지는 육군 참모 총장 땅, 뭐 여기는 해군 참모 총장 땅, 이런 식으로 마닐라 시내 한 블록이 다 아무개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70여 명의 토지 귀족들이 국가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딱 균형을 맞췄으니까 됐어 하고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비슷해. 관동에서 저러니까 우리 관서는 이렇게 해야지. 오사카가 저러니까 우리 도쿄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대칭을 맞췄으니까 굉장히 안정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남미에 좀 비교해 보면,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라든가 다 이 남백상이 있죠. 페루라든가 볼리비아, 뭐 남미 전체가 다 썩었는데 왜 칠레만 좀 돌아가냐? 간단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한 경우는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남미는 그 파퓰리즘 때문에 망했어. 칠레는 군부 독재 때문에 흥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조중동도 거짓말이고 그걸 비판하는 한 경우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칠레가 좀 잘 나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광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우디가 잘 나가는 이유가 석유 때문이지. 칠레가 잘 나가는 구리 광산 때문이지. 볼리비아도 요즘 이제, 전지 때문에, 리튬 전지 때문에 뜨고 있는데, 자원이 있으니까 땅 파서 돈 버는 거죠. 간단해.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세력이 생기면 어떤 이런노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브라질이라고 치자고, 토지 귀족들이 경상도만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 또 다른 토지 귀족이 충청도만한 땅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토지 귀족들이 거대한 토지를 장악하고 지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야. 우리나라에 말하면 재벌이지. 삼성이 이만큼 먹고 있고, 현대가 이만큼 먹고 있고, 이런 토지 귀족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가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 위에 또 왕 있는 게 기분 나쁘거든. 내가 왕이야. 내가 시골에서 왕이야. 우리 동네에서 꽉 잡고 있어. 내가 말이야, 이 김천 바닥을 다 내 손 안에 있지. 내가 김천을 꽉 쥐고 있는데, 상주 애들이 깔짝거려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이야. 사고방식 그런 쪽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칠레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부르주아 세력이 생겨서 그래. 부르주아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쪼개지지 않아. 그래서 이 칠레를 망치려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칠레가 나라 길어요. 괜히 길어. 두 동알 딱 내버리면 칠레 그날로 망해요. 근데 그게 칠레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점은 남북한 쪼개버리면 망해. 그래서 쪼개져서.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긴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돌아간다. 반대로 북한은 그런 식으로 쪼개져서 망했다. 그래서 왜 민주당이 이기냐면, 민주당은 이론론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그 이론론이 되는 중심 세력이 누구냐? 민주당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대졸 세력이 대졸 세력. 그러면 미통당은 어떻게 되냐면 둘로 쪼개져 있어. 하나는 이제 박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고졸 세력이야. 아직 대학을 못 나왔어. 할배들이지. 이쪽은 이제 이재용을 비롯한 부자 세력, 조중동 세력, 강남 부자 세력이. 미통당은 고졸 세력과 강남 부자 세력으로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대졸 세력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럼 민주당을 쪼개려면 어떻게 돼? 내가 미통당 참모고 고수다. 자, 우리나라 민주당, 한국민주당을 박살내려면 어떻게 되지? 이 전라도당하고 노무현당으로 나누면 돼요. 간단해.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 호남이 잡으면 망하고 서울이 잡으면 뜨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과 호남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둘로 잘라버리면 돼. 그래서 호남과 서울 수도권이 계속 싸우게 만들어버리면 돼.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호남 사람한테는 노무현 개새끼다 이렇게 말하고 노무현한테는 호남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이간질 하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조중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원론이 되면 사회가 망한다는 얘기죠. 서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교착되었어. 그래서 일본은 잘 나가다가 망한 이유가 사회가 이원론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위기가 사라졌어. 소련이 없어졌고 공산화 된다는 위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 우리 일본에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원론으로 점점 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곡지는 광주의 두 원흉 전두환과 카터. 오늘 그 뉴스에 나왔길래 카터가 브라운 국무장관하고 둘이서 개수작을 해서 광주 항쟁이 전두환을 지지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이꼴로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카터가 민주당이니까 이 광주를 지지할 걸로 착각하고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지금 광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광주를 지지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배신했죠. 미국이 배신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카터는 조지아주 땅콩 농장 출신 시골 농부예요.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면 뉴욕이나 LA인데 도시가 민주당이라는 거죠. 네, 한국도 정치는 진영론리,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걸 우리 이 촛불 세력이 깨야 되는 거예요. 이원론을 갈라치려고 진중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중권을 깨버려야 돼요. 특히 이 정의당 세력이 이 민주당을 두 개로 쪼개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내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이라고 있어요. 그 용어도 있는데, 제가 좀 아까 검색해보고 찾았는데 까먹었어. 그 남북전쟁 때부터 전통적인 민주당 보수 꼴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보수정당이었는데 진보정당으로 바뀌면서 원래 보수정당, 노예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던 민주당, 딕시크렛. 이 딕시크렛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딕시크렛들이 전통적인 보수 꼴통 민주당 세력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 보수 민주당에서 진보 민주당으로 바뀔 때 헷갈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 카터를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 도시당과 농촌당을 둘로 쪼개져 버렸어. 그래서 카터는 농촌당 출신인데 왜 그럼 민주당 후보가 되냐. 그야 딕시크렛 표를 얻으려고, 다시 말해서 보수 꼴통 노예 찬성 민주당 표를 얻으려고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루저벨트 덕분에 민주당이 진보 정도로 바뀌었는데, 근데 일부 보수 꼴통 민주당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 레이건으로 다 넘어갔어. 그래서 레이건파 민주당원이라 그러는데, 민주당 당원인데 레이건을 찍었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디 사냐면 주로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데 살아요. 텍사스 이런 데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이냐면 옛날부터 민주당이었어. 할배 때부터 민주당이었어. 남북전쟁 때부터 민주당이었어. 그래서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보수당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바뀔 때 이 헷갈린 사람들 때문에 이 카터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그래서 카터는 선거에서 신나게 이겼죠. 왜냐하면 진보표, 보수표를 다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카터 때문에 미국이 민주 세력이 망하게 된 거예요. 레이건의 전성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카터 같은 사람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뭐 생태운동 한다는 사람들 사고방식 딱 이야기 들어보면 카터야. 카터 인권운동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잖아. 그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 중에 특히 정의당이 많아요. 이야기해보면 완전히 그 사람 카터야. 막 시골에 가서 막 일하고 막 손에 굳은 살이 막 박혀있고 일 잘해.
제가 우리나라에 그 조금 생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완전히 그 카트하고 사고방식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반대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내전도 사실은 이 카트 때문에 일어났다고 최근에 알려졌는데, 카트가 무자헤드를 키워가지고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도록 유도했죠. 그 외에도 카트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구심점이 되는 핵심 세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 민주당에서 농촌 민주당하고 도로 바꿔 했어. 뒤로 갔어. 그래서 한국의 민주당 진보 세력 중에도 자꾸 농촌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자연인이 되자,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야, 시골에서 나는 감자를 키울 것이야, 그러고 막 특히 오마이뉴스에 많아요. 오마이뉴스 뉴스 보면 전부 막 시골에 가서 뭐 농사 지어야 진보 세력이고 막 도시에 있으면 진보 세력이 아니야. 예, 미국 현재 홍콩 보안법 반대해 주는 것도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때 약속을 중국이 깼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2개 했는데 그 원래 영국이 그 홍콩 전체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 그 홍콩이 크게 확장되었죠. 그래서 그 일부만 반환해도 되는데 영국이 홍콩 전체를 반환하면서 홍콩을 계속 그 민주국가로 남겨두기로 중국 공산당과 약속을 했는데 중국이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에 미국이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죠. 예, 칸트의 전 세계 민주평화, 이건 좋은 비전이 아닐 거예요. 물론 좋은 비전이죠. 그러나 이 무능한 진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든 게 이 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때만 해도 유능한 진보였는데 카트 때부터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진보로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짓이에요. 예, 트럼프가 싫어서 지금 민주당이 뭉치는 게 맞죠.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미국 민주당의 구심점은 이 혁신 세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 같이 그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면 어떤 이론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핵심 세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게이도 많고 그 조금 뭔가 리버럴한 세력이고 꼴통들의 꼰대 짓에 신물이 나 있는 사람들, 아 꼰대 싫어, 꼴통 싫어, 좀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가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 민주당의 구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려면 이 구심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구심점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고졸 세력과 대졸 세력의 충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중동이 멍청하게 이 고졸 세력을 자기들의 어떤 핵심 근거지로 삼았어. 그래서 미통당이 둘로 쪼개졌어요. 하나는 강남 부자 세력, 하나는 고졸 세력인데 지금 고졸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김종인에 의해서 다시 대졸 강남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김종인이 이제 미통당을 강남당으로 떠들고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쪽수가 많은 쪽으로 끌려가요. 쪽수가 누가 많냐 하면 할배들이 많아. 할배들이 다 거기에 투표하기 때문에 결국 미통당은 고졸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으면 못 와요. 예, 부티지지가 이번에 밀렸는데 앞으로 대선 후보로 뜰 확률이 있겠네요. 근데 저도 이번엔 좀 실망했어요. 이 부티지지 하는 거 보니까 이 오바마처럼 참신하지 못한 게 아닌가, 파워가 약한 게 아닌가. 미국에 이 리버럴한 세력이 많은데도 뭉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당을 깨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야당 중에서 조금 띠란 세력이 주도권을 잡도록 사설 유도하면 돼요. 친박이야. 친박이 미통당을 장악하도록 황교안인가? 그 양반을 밀면 돼. 아니면 홍준표를 밀면 돼. 저는 미통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겠습니다. 홍준표 만세! 막 이러면 돼. 홍준표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제일 바보가 집권하도록 만들면 돼요. 예.
부티지는 신념적으로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신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팀 플레이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세력이 이 공론을 만들면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걸 안 따라가는 꼴통이냐. 그 사람 중에 꼴통이 있어, 꼴통. 꼴통들은 절대 공론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근데 좀 근거 있는 꼴통도 있고 그냥 무개념 꼴통도 있는데 노무현은 좀 신념이 있는 꼴통이고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꼴통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아무 생각 없는 꼴통 행동이죠. 공화당의 공론을 안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렇다고 아주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또 볼턴한테는 끌려다니죠.